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분들은 아마 현재 환경에 별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었거든요. 사람들과 부대껴 이동하는 지옥철과 버스, 많은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회사 사람과의 마찰, 내가 아닌 회사가 결정하는 스케줄 등 선천적으로 활력이 부족하고 성미가 예민한 저에게는 너무 기빨리는 환경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것저것에 연락할 일이 많았고 일은 쌓여 있었거든요. 야근에 지친 몸을 이끌고 많은 버스를 타고 집에 가던 날, 정말 다시금 회사를 떠나 홀로 서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가장 큰 돈을 벌고 있는 수단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선 부업의 형태로 혼자 돈을 벌어보고자 이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솔로머니는 혼자 버는 돈을 뜻하며 앞으로 부업이 되었던 본업이 되었던 혼자 돈을 버는 방법들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회사와 독립되게 혼자 돈을 벌어본 경험이 이미 있어요. 이 영상에서 과거 경험까지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 어떤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제가 느낀 혼자 하는 일의 현실적인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하나의 장점을 떠올리면 반대로 하나의 단점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장점을 말하고 바로 단점을 말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단점을 어떤 식으로 보완하면 좋을지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은 출퇴근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은 직접 지옥철이나 만원버스를 타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직주 근접이 안 좋아서 출퇴근 시간이 엄청 긴 분들에게는 일하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장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만약 집에서 일하게 될 경우에 쉬는 장소와 일하는 장소가 구분되지 않아서 일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건데요. 보완점으로는 카페나 공유 오피스 등에 가서 일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일과 쉼의 명확한 공간 분리를 만들어서 뇌가 일하고 있는 상태로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일하기 좋은 동네 카페를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추가적으로 혼자 일을 하게 되면 사실 조금 외롭기도 한데요. 카페나 공유 오피스 등을 가보면 저 말고도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친분을 쌓을 것은 아니지만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한 채 약간의 인기척을 느끼다 보면 느슨한 연대감이라고나 할까요? 어떤 사회적 고립감을 덜 느끼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계획을 주체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가 던져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에 맞게 워라밸을 조절할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어떤 프로젝트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선택권이 생기는 것이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나의 주체성이 부여되었는지 여부는 일하는 마음가짐에 영향을 끼쳐요. 내가 하겠다고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나의 애정 혹은 책임감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너무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약간의 강제성이 부여된 상태에서 일하는 것이 잘 맞는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스스로를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동기부여가 잘 안 생긴다 하는 것을 파악해야 하죠.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일종의 완벽주의, 퀄리티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일을 중간에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다가도 중간에 이거보다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하고 주제를 바꿔서 다시 씁니다. 그러다 또 바꾸고 시간이 계속 지체되어요. 사실 그 전의 주제가 더 괜찮았을 수 있었는데도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어떤 좋은 글을 발견했어요. 영감 수업이라는 유튜버 분이 소개한 가수 윤종신님의 말입니다. 윤종신님은 본인의 작품을 똥으로 생각한대요. 하찮다는 의미가 아니라 배설한다는 의미에서요. 월간 윤종신은 매달 한 개의 음악을 발표하는 프로젝트인데 이미 만들어진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음악을 배포한 순간부터 그 음악은 잘 안 듣는다고 해요.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했으면 된 것이고 앞으로 할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공감되었고 저에게 꼭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에게 완벽을 요구하면서 지나간 일에 후회하지 말고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했으면 된 것이라는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목표를 세울 때 나는 퀄리티 좋은 영상을 만들 거야 보다는 한 달에 한 번 곡 만들기라는 월간 윤종신 프로젝트처럼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유튜브 영상을 만들 거야 라는 주간 유튜브 프로젝트를 목표로 잡는 거죠. 즉, 나는 마라톤에서 1등을 할 거야가 아닌 완주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시간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이익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가령 유명한 1인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를 기사 등으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물론 소수겠지만요. 그리고 꼭 크리에이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프리랜서나 1인 창업처럼 독립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하죠. 모든 이익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듯이 모든 책임도 온전히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그대로 수익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돈을 벌지 못하면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당장 그래, 나는 혼자 일하는 게 좋아하고 그만둔다면 아마 매우 조급함을 느낄 겁니다. 회사가 죽을 만큼 힘들다면 죽지 말고 당장 그만두는 것이 맞지만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알바를 하면서 혼자 하는 일을 시작해 볼 것 같아요. 일이나 돈보다는 목숨이 더 소중하니까요. 이야기가 조금 딴 데로 샜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을 마감하는 기사를 본 것이 생각나서 이런 말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사이드 프로젝트 형태로 시작하여 본업으로 넘어가는 방향 혹은 아예 부업으로만 생각하고 병행하는 식으로 혼자의 일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또한 회사를 다니면서 현재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회사를 엄청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한 수익을 가져다 주면서도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간 홀로서기를 한다면 회사에서 배운 것들이 저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제가 1인 크리에이터로서 먹고 살 수 있다면 저는 그 길을 선택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장단점을 모두 따져보고서도 말이죠. 사실 이렇게 퇴근하고 와서 부업으로 일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녁 먹고 집안일 조금 하고 쉬다 보면 어느새 잠잘 시간이잖아요. 하지만 크리에이터라는 꿈이 생긴 이후로 몸은 좀 더 피곤할지언정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이 희망이 주는 힘은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당장 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서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장점 3가지와 단점 3가지, 그리고 그 단점에 대한 보완 방법까지 공유드려 봤는데요.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은 아마 저와 성향이나 목표 등 비슷한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1인 크리에이터, 그리고 혼자 돈 버는 일과 관련하여 다양한 영상을 올려볼 테니까요. 이런 과정을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